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발해 대외 교류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문화. 이 발해의 문화의 특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발해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발해의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발해 건국대에서 살펴봤었죠. 발해 건국에서의 특징. 발해의 문화와 고구려 문화가 유사하다, 이러한 것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해의 문화 역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여서 고구려 문화와 발해의 문화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발해가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그 당시 당의 발전된 문화들을 수용을 하는, 당의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 이러한 특징이 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는 우리가 고구려인과 또 하나, 그렇지, 말갈인이 하나가 되어서 건국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갈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토착 문화, 이 말갈인들이 기존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 역시 발해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특징, 발해의 문화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발해의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들에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해에서 등장하는 연꽃 무늬의 기와가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기와. 우리가 옛날 건물들 보면 이제 기와를 쌓아 올려가지고 기와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기와집의 형태를. 그러한 기와의 무늬가 이렇게 연꽃 무늬로서 고구려와 무늬가 비슷한 유사한 기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여서 발해와 고구려 문화가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불병좌상이라고 해서 두 부처가 병좌,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을 우리가 이불병좌상이라고. 요게 또 이제 고구려의 불상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고구려 불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요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이외에도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어떤 난방시설, 온돌은 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바닥에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가 고대부터 활용하였던 어떤 난방시설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이러한 온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뭐 시골집 이런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온도를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전부터 활용해오던 난방시설인데, 이러한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시설이 굉장히 어떤 고구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뭐 토기 이런 것들도 고구려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예술 작품인 석등이라는 것은 이제 불로 밝힌 어떤 등이라는 거예요. 불로 어떠한 이 약간 조각을 조금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불빛을 밝혀가지고 좀 밝게 해주는 그러한 등을 이제 석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석등 역시 고구려와 조금 유사한 형태, 고구려와 비슷한 무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뭐 연꽃 무늬 기와라던가 불상이나 온돌, 석등, 토기 여러 부분에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 문화와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문화와 또 하나 이제 유사한 걸 보면은 이제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무덤에서 발해의 정해공주 묘에서 발해와 굉장히 어떤 유사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특히나 이 정해공주묘는 우리가 고구려 문화 배울 때 고구려의 무덤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요 정해공주묘 역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동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동굴의 입구로 쭉 들어가면은 방이 나오면서 그 방 안에 시체 무덤이 묘가 안치되어 있는 게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도굴도 쉽고 그렇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와 유사한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해공주묘라는 거죠. 똑같은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고구려 문화를 이어받았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 굴식 돌방 무덤은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천장의 형태 양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주림 천장이라는 것은 모주림 천장, 한마디로 모서리를 줄여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를 줄였다, 즉 모서리를 줄여가는 형태로 천장을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줄여 나가고 또 요 모서리를 뭐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고 요렇게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서리를 줄여 나가는 형태로 천장을 구성을 했다는 게 바로 이제 모주림 천장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 역시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이러한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해공주묘 역시 고구려와 이러한 유사한 형태, 유사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덤 양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두 문화가 굉장히 유사하고 두 나라의 어떤 민족이라던가 두 나라의 어떤 문화, 과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효공주묘가 있는데 이 정효공주묘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를 그리는 기법 자체가 또 굉장히 고구려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기와 뭐 무덤의 양식, 온돌, 불상의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 토기 이런 모습 등에서 우리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당 문화의 수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 문화를 수용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일단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죠. 중앙정치제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발해 역시 삼성육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 당나라의 제도랑 그냥 완전히 똑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서의 독자성,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구조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상경성의 구조에서. 이 상경성의 구조가 당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굉장히 모방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을 해서. 그래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과 당의 수도인 장안성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들이 조금 유사한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네모나게에서 이 사방에 성곽을 짓는 모습이라던가, 즉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수도가 있고 그 마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높게 성곽을 쌓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모습. 거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주작대로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긴 하나의 큰 길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요게 또 이제 당의 장안성의 모습을 본따 와서 만든 거고, 그 외에도 이렇게 펼쳐지는 다양한 도로망들 형태가 굉장히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
즉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 자체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과 여러 겉의 모습이라던가 안에 내부의 전 도로의 구조라던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문화를 수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정효공주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효공주묘는 우리가 앞서 고구려 문화 개수 때 살펴봤죠. 정효공주묘에 있는 벽화가 고구려와 유사하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하나의 어떤 모습이 된다라고 살펴봤는데, 이 정효공주묘는 당문화를 수용한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이 정효공주묘는 당나라 즉 중국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 배울 때 무령왕릉 배울 때 무령왕릉이 중국의 벽돌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은 이제 중국의 무덤 양식인데, 즉 발해는 이렇게 당나라 중국의 무덤 양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건 정해공주묘, 이 정해공주묘가 구유식 돌방 무덤, 모주림 천장과 같은 고구려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 당나라 문화를 수용한 건 정효공주묘, 요거는 벽돌 무덤 양식, 즉 중국의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다. 비교해서 딱 기억하기, 또 문제 내기도 좋겠죠.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서 말갈의 토착 문화까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 문화의 특징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당문화를 수용했다, 말갈의 토착 문화도 받아들였다. 이 특징은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어떤 모습들, 근거들, 당문화를 수용한 모습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간략하게 발해에서의 어떤 유교와 불교의 발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발해에서는 주자감이라는 게 만들어져. 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설치한 유학교육기관, 우리가 앞서 봤던 뭐 신라의 국학이라던가, 우리가 나중에 볼 뭐 조선시대 유명한 교육기관인 성균관 같이, 그렇지, 국가에서 만든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 그렇죠. 주자감을 설치한 이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한 것 자체가 그렇지, 유학을 발달시키려는, 유학이 발달된 발해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발해하는 유학자들이 당나라의 유학을 해서 빈공과에 합격한 모습,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발해가 유학에서도 굉장히 발달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불교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당시의 불교도 이제 지배층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불교와 같은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많은 어떤 예술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앞서 봤던 석등이라던가 이불, 병좌상이라던가 영광탑이라던가 이러한 불교와 관련된 많은 예술 작품들이 건설이 된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발해 문화의 어떤 특징, 중요 특징과 함께 유교 불교의 발달을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교과서 95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발해 문화의 어떤 특징들, 그 중에서도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95페이지 보면은 먼저 왼쪽에 고구려 토기, 오른쪽에 발해 토기 해가지고 두 토기의 형태가 굉장히 어떤 유사한,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이불병자상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으로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기와, 왼쪽에 고구려 기와 오른쪽에 발해 기와 비슷하죠, 딱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온돌, 요거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발해의 남방 시설로서 고구려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발해의 섭등으로서 요거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발해의 상경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네모나게 딱 되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 이제 주작대로라는 게 있고, 여기서 모습은 잘 보이지 않긴 한데 여기가 지금 그 형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래서 발해의 수도인 상경성과 당의 장안성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모습을. 그래서 발해의 문화에 우리가 배워봤는데, 발해의 문화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둬야 될 게, 그렇죠, 발해의 문화의 어떤 특징, 고구려 문화 계승, 당나라 문화 수용, 말갈의 토착 문화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의 계승과 당나라 문화의 수용의 어떤 모습들, 발해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들은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